안녕하세요. 리치캣입니다. 충격적이게도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라고 합니다. 노년층의 극단적 선택도 상당히 높은 편이죠. 누군들 가난하고 싶을까요? 누군들 나쁜 선택을 하고 싶을까요? 누구보다 평생 부지런히 헌신적으로 살았을 텐데 이러한 대한민국의 현실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지금 당장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나이가 얼마든 그 누구의 노후도 보장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자식을 믿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그건 답이 아닌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네, 맞아요. 개인이 스스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요즘 가끔 어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말이죠.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며 나쁘지 않은 급여를 받아왔지만 40대 초반까지 부끄럽게도 돈을 하나도 모으지 않고 나중은 나중이고 뭐 어떻게 되겠지 하며 신나게 쓰고만 살았습니다. 그런 제가 불과 4년여 만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진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의 노후 자금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 준비도 이 5단계를 참고하셔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 여러분 각자의 현재 노후 준비와 미래를 점검하고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는 국가가 주는 돈입니다. 국민연금이 해당되겠죠. 2단계는 퇴직연금이고요. 3단계는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연금입니다. 바로 연금저축과 IRP가 해당되겠습니다. 여기에서 IRP는 퇴직연금으로 발생한 IRP가 아닌 개인적으로 준비한 IRP입니다. 이 3단계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영상을 만들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 1에서 3단계는 건물 건축으로 보자면 주춧돌 같은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이자 중요한 토대에 해당됩니다. 각자 금액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비슷하게 마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에서 3단계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4단계부터가 중요합니다. 4단계부터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노후의 삶의 질과 수준의 격차가 확실히 달라지니까요. 4단계는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노후 자금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만들어지는 노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자산 매각 또는 자산을 담보로 노후 자금이 마련되는 경우입니다. 즉 보유한 집이나 주식을 매도해서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예금 적금을 통해 모아둔 현금을 사용하면서 노후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 그리고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집을 담보로 받는 주택연금도 저는 이 4단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또한 집의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경우니까요. 이 4단계의 특징이자 한계점 또는 단점은 자산이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의 자산이 5억이든 10억이든 20억이든 계속 조금씩 사라진다는 것은 노후 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으로 대단히 큰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피자 한 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사이즈는 제각각 다릅니다. 내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 양식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나에게는 이 피자 한 판이 양식의 전부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큰 피자판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 놓고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을까요? 자산이 없는 것보다야 당연히 좋겠지만 계속 조금씩 사라지는 자산은 사람의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예전에 분당에 살면서 자산을 꽤 많이 보유한 분들을 알고 지냈었거든요. 그때 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특이한 상황을 듣게 되었어요. 내 자산을 내가 사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또는 그 자산을 유산으로 물려받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대놓고 그러지는 않지만 상당히 불편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유산을 나눠주기를 바라거나
자식들의 경우 사업 자금으로 지원해 주기를 바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연금을 받고 싶어도 자식들 눈치 보여 결정 못 한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투자 사기에 타깃이 되기도 하죠. 당연히 자산이 없는 것보다야 훨씬 좋겠지만 노년기에 보유한 큰 자산은 분란의 씨앗이 종종 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자산의 크기보다는 현금 흐름을 더 추천하더라고요. 이것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후 자금 마련 방법 5번째 단계입니다. 자산의 크기보다는 월 현금 흐름이 기반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5단계는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현금 흐름입니다. 노후에 생기는 현금 흐름은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일 수도 있고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자산을 기반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을 통한 월세 수입과 이자, 주식을 통한 배당금도 이 5단계에 해당됩니다. 이는 자산이 기반이지만 4단계와 다른 것은 자산의 가치를 까먹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런 노후의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도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은 자식들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고 또 마음도 편하지 않겠죠. 근로소득은 글쎄요, 취미처럼 봉사처럼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노동 강도는 좋을지 몰라도 생계를 위한 노후의 노동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월세는 월세를 받기 위한 부동산 관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도 월세 받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하게 현실적인 부분을 말할 수 있어요. 부동산은 법적인 부분부터 세입자와의 관계, 세금, 건물 관리 등등 신경 써야 할 것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돈이 많아서 부동산 관리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또한 노후 생활을 더 번거롭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노후 준비는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배당금입니다. 그것도 월배당, 달러 배당이면 더 완벽하겠죠. 자식들 눈치 보며 받는 용돈도 아니고 생계를 위한 노동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동산처럼 이것저것 신경 쓸 것도 없죠. 배당금이 꼬박꼬박 나오니 현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황금알을 낳는 배당주 그 자체를 매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1에서 3단계가 노후 자금의 주춧돌에 해당되는 기본 토대라면 5단계, 즉 저의 경우 약간의 월세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배당금은 노후 생활의 정신적, 육체적, 시간적, 물리적 여유와 행복을 책임져 줄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5단계의 자원으로도 제 노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4단계인 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집의 사이즈를 줄이고 월세가 나오는 부동산을 매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배당금이 나오는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5단계, 즉 주식 투자와 배당금이라는 현금 흐름을 알게 된 순간이 막연하기만 했던 노후에 대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잠재울 수 있었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30대 때 노후와 미래가 너무나도 불안했고 그래서 제대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실수와 투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며 그렇게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며 살다가 2019년 말 주식 투자와 배당금 투자를 알게 된 거죠.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그 순간이 운명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무튼 현재 70대인 저희 부모님께도 배당 투자를 중요하게 강조드릴 정도로 저는 배당금 현금 흐름을 노후 자금 마련하는 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재정적으로 대비되지 않은 특히 월 현금 흐름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의 노후는 어쩌면 좀 조심스럽지만 타인에게도 자신에게도 불행일 수 있습니다. 슬프지만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아래로는 자식의 양육과 재정적 지원을 위해, 위로는 부모의 효도를 위해 쟁투했지만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나의 노후 준비는 약해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오히려 열심히 살았음에도 나의 노후는 자식도 나라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지만 가족 간 재정적 상호 지원은 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식이 현재의 자금을 희생하며 부모의 노후를 지원하거나 부모가 노후의 자금으로 자식의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결국 모두 함께 가난의 길에 들어서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저만의 주관적 주장이 아닙니다.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이 노인 빈곤율이 높은 원인을 빅데이터 기반으로 찾았는데 가까운 일본에도 없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현상인 가족 간 재정적 상호 지원이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좀 생각해 볼 이슈인 것 같아요. 조금 무겁게 영상을 마무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내가 바라는 노후와 그를 위해 마련해야 하는 월 생활비 수준을 어떤 방법으로 또 어떤 체계적인 단계로 마련할지 고민해보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